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이프포인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돈 많이 버세요. 네.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네. 지난주에 이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나서 31일이어서 2주 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 시장 분위기도 확 바뀌어 있잖아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얘기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바뀐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죠. 지수 분위기 반전 성공. 그런데 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공이라고 마침표를 찍고 싶었는데 지금은 성공? 약간 물음표를 찍고 싶은 현재 상황입니다. 잘 가다가 오늘 오후에 약간은 좀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건 네.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증시가 테마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어제 하이스에 급등한 거 보고 놀라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긴 대형주에서 힘들다라고 그쵸? 봅니다. 네.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12월 달에서 1월 달 분위기가 바뀌었느냐 아니냐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출연을 못한 게 되게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3포인트 시청자분들만 제외하고 신년 효과 얘기를 제가 12월 말에 이렇게 특집하고 불려댕기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 지금 현재 2017년 이후부터 좀 보게 되면은 12월 달에 증시가 안 좋으면은 그 다음 해 1월 달에 증시가 괜찮았었고 괜찮은 경우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괜찮으면 1월 달에 안 좋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는 그때만 빼고는 요 공시 다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 고생 되게 많이 했잖아요. 좋았죠. 그죠? 네.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면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느 부분을 좀 기대를 했냐면은 2019년 흐름을 좀 기대를 사실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4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특집 같은 경우에 불려 나가게 되면서 올해 전망을 할 때 1월 달, 2월 달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사실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땡겨보게 되면은 2019년 이제 지금 어지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땡겨놨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자 어찌 보면은 패턴이 얼추 비슷해요. 이때도 이제 2018년도도 보게 되면은 2018년도 뭐가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1년 내내 증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12월 달 이제 2000포인트까지 이탈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 1800포인트 간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들어오게 되면서 1월 달부터 쭉 상승세가 2월 달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20%인가요? 삼성전자가 20% 정도 올라갔던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월이 바뀌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월도 마찬가지지만은 해가 바뀌게 되면서 또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올해 1월 달 들어와가지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중간에 바이오 이런 것들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뭐 2차 전지 개별적인 뉴스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제 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항상 뭐 썸머 랠리, 그리고 산타 랠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결국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바뀌게 되면서 신년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1월 효과라는 것들이 실체가 있는 게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심리적인 효과겠죠. 여름 되면 썸머 랠리가 오겠지. 겨울이 되면 산타 랠리가 오겠지.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심리적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마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해가 바뀌었을 때 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일수로 보게 되면 하루 이틀이 바뀐 거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펀더멘털이 바뀐 게 있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적인 부분이겠죠. 해가 바뀌게 되면은 작년보단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신년 효과로 인해서 분위기 반전에는 네. 성공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조정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네. 한번 바라보신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약간은 좀 연말 연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정도다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그리고 팩트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가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매도 기는한데 네네. 올해 들어서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달라지지 않나. 결국에는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신년이 되니까 새 마음을 모아서 심리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 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내는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1월 효과, 제뉴얼리 이펙트의 중심은 뭐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정책 효과 플러스 알파로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그동안은 좀 상승을 이끌어오는 경향을 네네.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이번 1월 지금까지 출발은 좋습니다. 신년 효과가 있다. 1월 효과가 있다면 어떤 섹터가 좀 이끌어줄지 어떤 쪽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쉬워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강하게 치고 나온 섹터를 분명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은 반도체로 봐야 되는 것들이죠. 반도체가 네네. 맞는지 저는 오늘 보면서 약간 고민을 했던 게 그 네. 이전에 조선방산 전력설비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 연초에 약간 좀 낙폭과대가 가나 반도체가 가나 2차전지도 약간 고개를 드는 것 같고 하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주춤되고 다시 조선방산으로 가 있으니까 네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네네. 같아요. 방산이 맞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요. 네,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언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2023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그런 업종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현상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제가 그냥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빠른 순환.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분기점을 언제로 보냐면은 올해 3월 달. 그때 공매도 재개되니까. 그죠. 재개됐을 때 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못 가느냐 저는 상당히 분기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순환매 현상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이 거래일간 반도체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오늘 쪽에서 조선하고 반도 쪽으로 넘어갔는데 예. 이거는 반도체가 쉬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나왔다고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을 잡는 분위기를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서 근데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트럼프 수혜가 아니더라도 실적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주만 보실 게 아니라 이게 솔직히 대비해서 알긴 좀 힘든데 선박 수주 원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LNG선 대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이 표준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있잖아요. 네. 보통 방금 말씀드린 이 LNG 선적 같은 경우는 원가가 프랑스의 GTT사에 화물창 로얄티 주는 거 포함시켜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2억 불이 넘어야지 이제 수익이 좀 나는데. 흑자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네. 손익분기점 넘어가는 거거든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1억 8,800만 불이에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2억 불을 잡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1년도 6월 달 이후에 흑자수로 전환이 됐고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준은 2022년도부터 받았거든요. 네. 근데 2022년도 받은 이 돈 되는 물량이 올해부터 다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그 돈 되는 수준이 아직 반영조차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올해부터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게 반영이 돼서 작년 한 해 동안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다, 반영의 시작이다라고 보세요? 이게 스토리가 예. 조선이 참 간단해요. 2023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기대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사 모두 흑자 전환 기대감. 네. 한화오션만 아직 네네, 못하지 않았나요?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3사 모두 흑자 전환 기대감.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요 얘기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이제 후판 가격이 이게 원가의 한 20% 차지하거든요. 2022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환율이잖아요. 요게 또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얘기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환율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환율이 높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나오셔가지고 예.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1,500원 간다. 그죠. 근데 1,500원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 예.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환율 보실 때 CDS 프리미엄 같이 보세요. 예. 왜냐면은 이게 통화가 절하가 될 때
환율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투자 가치에 효과가 있는 건지를 봐야 되거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환율 수혜를 볼 건지, 그러니까 통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절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절하가 될 때 환율 수혜를 보느냐 아니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느냐 요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자 가치가 떨어졌다 보기 힘든 게 요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떨어졌다 보기 힘든 게 환율만 지금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율 보실 때 요 화면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건데 환율 보실 때 CDS 프리미엄을 같이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거의 1,500원대가 육박했을 당시에는 CDS 프리미엄이 이게 파란색 선이거든요. 파란색 선인데 CDS 프리미엄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 어떤 감소라기보다는 그냥 환율 상승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상승 전환이 됐다.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반도체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CES는 이제 시작을 했고 또 핵심 이벤트인 젠스탕 CEO의 기조연설도 끝났고 네. 내일 아침에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 것인가? 일단 젠스탕 CEO 기조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생중계는 안 봤고요. 계속 정리해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제가 해야 되는데 요즘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제가 그걸 참고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블랙 얘기도 나오고 AI도 얘기 나왔는데 결국 AI를 어디에 접목을 시킬 건가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결국 로봇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게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젠슨왕이 2017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기조연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AI를 어디에 접목시킨다 얘기했었냐면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AI에 대한 AI가 태동을 안 했을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AI 얘기가 되면서 이게 자동차 쪽으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쪽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2017년, 2019년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AI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음 AI를 접목시킬 곳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로봇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젠슨왕이 작년 6월 달에 대만의 그 컴퓨텍스 2024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대만형 CES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AI 다음은 로보틱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번 CES에서도 아마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로봇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봐야 되고 결국 AI라는 게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을 어디에 넣을 건가?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 삼아 자동차에 먼저 넣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점점 상용화 시작이 되다 보니까 휴머는 로봇 해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로봇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추후에는 아마 UAM 이런 쪽으로도 아마 접목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번에 젠슨왕이었던 그 화두는 그러니까 이게 가전 전시이기 때문에 네. B2C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이제 좀 압축시켜서 보시는 게 아마 관전 포인트였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는 어떻게 나올 것 같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가이던스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뭐 7조 원대까지 이게 나온 상황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예. 똑같은 현상에도 다르게 해석할 때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적만 실적 이슈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거겠죠. 실적을 놓고 보면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예상이 많이 되는 상황들인데 이 가까운 미래에 집중을 할 것인가 하고 집중했었는데 지금은 해가 바뀌다 보니까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이제 먼 미래.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시작 바닥이 될 것이다.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은 1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신년효과 1월 달 정도로 저는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젠슨항 CEO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네. 이 GDDR7 쓴다고 얘기를 했고 이러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는 HBM 내주고 DDR 쪽에서는 네네네. 마이크론한테 밀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HBM만 얘기하고 파운드리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상당히 위기예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심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D램이라 치면은 이거를 D램을 쌓아서 만든 게 HBM이잖아요. 근데 지금 D램 수율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기사 한번 잘 찾아보세요. 1A D램 해가지고 한번 기사 검색해보세요. 1A D램이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설계를 바꾼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6세대 D램인 1C D램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1C D램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는 현재 60% 수율이 넘게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10%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올라도 한 2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D램도 이렇게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젠슨항 입장에서는 성능을 올려야 되는데 삼성전자 거를 쉽사리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지션은 지금 이사님은 어떻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년 효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기술적 반등 정도만 저는 보는 게 기술적 맞다라고 반등 생각이 정도. 듭니다. 그리고 뭐 파운드리, 뭐 HBM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장이 바뀌게 되면서 기대가 될 만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D램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만에 수율이 바뀌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반등하기 위해서는 좋아진다가 아니라 더 이상 나쁘지 않다. 요 심지가 아마 반영이 돼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주 간략하게 반도체 네네. 소부장은요?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보세요? 소부장은 하이스 향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유리기판 향만. 쪽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YC, 필옵틱스 이렇게 좀 압축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좀 소문이 좀 뒤숭숭하게 들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고 있다. 제2의 코로나에 대한 우려. 사실 이 표현은 안 쓰고 싶은데 여러 가지 헤드라인에서 좀 다루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 싫다고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중국, 미국 네. 쪽의 이 감염병, 이 현상부터 좀 짚어볼까요? 근데 이게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얼마 안 없죠. 남아서 사실 조금 제가 엑기스만 바이러스 공부 좀 시켜드리려고 준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쉽네요. 제가 오늘 젠슨항이 좀 꽂혀 있어가지고. 네. 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바이오보다는 반도체가 좀 우선순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좀 더 심하게 좀 변이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염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가고 그동안은 비말 감염이나 접촉 감염으로 이제 감기 바이러스 옮겨진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염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기중 감염 이런 것도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보다는 또 이제 이놈이 세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전보다는 전염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많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 코로나 공포가 재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달 엠폭스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어제 강세를 보였던 진단키트라든지 그리고 메가 CS 같은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염력이 높냐 아니면 낮냐에 따라서 이게 제어가 되냐 안 되냐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메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걱정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제어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치살이 높은 반면에 전염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어가 되는 건데 코로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치살도 높았었지만 전염력도 같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감기 바이러스,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제 인플루라고는 봐야 되는데 이 플루 바이러스가 호흡기 바이러스가 제가 봤을 땐 제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단지 치살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근데 감기는 누구나 다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인지 메르스만큼 치살이 높냐 안 높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제가 볼 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인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이 아마 조정이고
아마 추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코로나 때만큼은 당연히 아니고 그건 한 아니에요. 엠폭스보다는 약간 더 강한 정도의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주치를 한 번만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모자랐는데 여기서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